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현대사 9번째 시간으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 현실에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독립협회가 구성되고 만민 공동회, 관민 공동회, 헌의육조 결의 등 각종 다양한 활동으로 민권의식을 고취시키고 외세 침략을 저지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독립협회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 아관파천을 단행한 고종의 상황은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후에 국내 유생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고종의 환공 요구가 강했고 고종 역시 한나라의 군주로서 계속 남의 공사관에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897년 2월 고종은 마침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과 같이 고종이 조선의 메인 궁궐인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굳이 경운궁으로 갔던 이유는 그만큼 일본의 위협이 싫었기 때문이고 경운궁이 러시아 공사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고종은 경운궁에서 새롭게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연호를 광무로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했습니다. 이때부터의 고종은 그래서 광무 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고종은 구본 신참을 개혁 방침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옛것은 황제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존 자신의 황제권은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신참은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뜻으로 부국 강병을 위한 여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고종은 이런 일환으로 먼저 황제 직할에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 통수권을 장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를 증강하고 중앙의 시위대, 지방의 진위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오 의미개혁 때 하지 못했던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종은 황실 재정 담당 기관으로 내장원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존 갑오개혁으로 왕실의 권력과 재정이 약해진 것을 다시 복구하고 황실 재정을 강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관료들이 중심이 된 정부 각 부처의 재정은 크게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고종은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했고 이를 근거로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에서 절대권을 황제에 부여하는 전제군주제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황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고종은 여러 근대적 개혁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선 양지아문이나 지기아문이라는 토지 담당 기구를 설치하고 대규모 양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제국은 각 토지의 명확한 주인을 확인하고 그들에게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토지세를 거두고자 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데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세금 징수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상공업을 진행하는 식산흥업 정책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상공학교, 광무학교 등 각종 실업학교를 설립하고 상업과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도 설치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이런 개혁 정책은 한반도 내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대한제국의 개혁 정책도 그만큼 중단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실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은 1904년 마침내 러일 전쟁으로 깨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